세상에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이 살던 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언어인 한국어를 붙잡았고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가족들이 이해하기 힘든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결심과 열정은 결국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요.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감동, 그리고 결국 한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결정.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저는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토 미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32살이지만 어린 시절 저의 고향은 돌담길과 오래된 나무집이 늘어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산과 맑은 개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자랐죠. 제 방 한쪽 벽은 온통 제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골 풍경, 들꽃, 가족의 모습까지. 손에 크레파스만 쥐면 세상 모든 것이 캠퍼스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을에서는 예술이 그저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살 겨울날 우연히 도쿄에서 온 미술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선생님은 세계 각국의 예술 작품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이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님께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제 그림을 보고 감탄하신 외할머니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미호는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거야.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큰 도시에서 살게 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가슴속에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이 꽃피우고 있었어요. 도쿄에서의 미술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일본은 오래된 예술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그만큼 엄격한 규율과 체계가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완벽한 기술과 정확한 표현만을 요구했죠.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그러나 틀에서 벗어나지 마라.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점점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미술계는 너무도 경쟁이 치열했고 새로운 시도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어요. 매일 밤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사와다 교수님이 제 작품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호 씨, 기술은 훌륭하지만 영혼이 없어. 진정한 예술은 기술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 그 말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단지 인정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은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느끼는 한계도 있었죠.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 속에서 우연히 국제미술교류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영감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길일지도 모르겠다. 미술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기숙사 룸메이트 유키가 저에게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지만 첫 회를 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배우들의 표정,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진실되게 느껴졌죠. 이 드라마 정말 좋다. 유키에게 말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호가 좋아할 줄 알았어.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데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밤새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한 장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 그때 사와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한국 드라마는 예술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얼마 후 학교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온 김지연 선배를 만났습니다. 지연 선배는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처음 만난 날 지연 선배는 제 작품을 보더니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어요. 미호의 그림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봐.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연 선배와 함께 도쿄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 문화, 음식,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에서 먹었던 치맥도 꼭 먹어보고 싶고요. 제 말에 지연 선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언제든 환영해. 한국에 오면 내가 서울 구석구석 다 보여줄게. 치맥도 같이 먹자. 지연 선배와의 만남 이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배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한글이 가진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었어요. 이런 글자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미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성취감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한국 친구들도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미호의 한국어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 그런 응원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와는 달랐어요. 더 솔직하고 더 따뜻했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이수진 언니는 저에게 한국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하던 추억. 그 이야기들 속에는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따뜻하지만 한국 가족들은 그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보낸 메시지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힘들지만 솔직히 표현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적 한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기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들의 답변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이었습니다. 이런 소통이 진짜구나,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죠. 4학년이 되어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중 유명한 다나카 교수님께서 특별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미술계의 거장으로 그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어요. 그날 워크숍 주제는 아시아 현대 미술의 흐름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난 20년간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한국 미술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미술가들의 작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워크숍 후 중국에서 온 왕리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왕 선생님은 베이징 예술대학에서 온 방문 교수님이셨죠. 미호, 나는 최근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어.
그곳의 열정과 에너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 왕 선생님의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 다나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영화, 음악 예술이 세계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 한국이 이미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왕 선생님은 제 스케치북을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호의 작품에는 한국적 감성이 보여. 어쩌면 너는 우리보다 먼저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있었다니. 그날 밤 다나카 교수님과 왕 선생님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힘이 벌써 느껴진다.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싶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해.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영감을 찾아야 해. 졸업 전시회를 마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유학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 홍익미술대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메일함을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과연 나 같은 일본인을 받아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화면에 반짝이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어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사토 미호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꿈만 같았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첫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곳까지 모든 안내가 명확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에서 벌써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죠. 지연 선배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밤이 되자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지연 선배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한국에서 느껴지는 이 역동성과 에너지는 달랐어요.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밤, 저는 설렘과 기대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꿈과 함께 수업이 시작되고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학교 안내 시스템은 모바일 앱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업 시간표, 과제 제출, 심지어 식당 메뉴까지. 일본에서는 아직 종이로 된 안내문이 많았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다니. 어느 날 감기에 걸려 병원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예약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설명해 주셨고 처방전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죠. 일본 병원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그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날도 있었지만 한국의 거리는 언제나 밝고 안전했어요. 편의점, 카페가 24시간 영업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여성 혼자 다니기에도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의 이런 시스템적 안전망은 더욱 철저하다고 느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마다 놀라웠어요.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고 역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물센터에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발전하면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편할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리함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 그것이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부모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많이 힘들진 않니? 어머니의 첫마디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매일이 꿈만 같아요. 부모님을 서울 곳곳에 모시고 다녔죠. 첫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웅장한 궁궐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일본 성보다 더 화려하고 정교하구나.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입에서 한국 문화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다니.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호야, 내가 여기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내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대견해.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동대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당황한 저희를 본 직원이 즉시 응급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아버지를 진료하셨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치료 후 아버지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 본다. 정말 놀랍구나. 마지막 날 부모님은 제 작업실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전시회를 보셨어요. 제 그림들 속에 한국의 풍경과 감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림이 달라졌구나.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진 것 같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우리 딸이 저런 나라에서 꿈을 이루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니 우리도 기쁘단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의 매력을 느끼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한국 유학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서울 시내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한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전시했어요. 개막일 갤러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예술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다나카 교수님과 왕 선생님이 일부러 일본과 중국에서 날아오셨다는 점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제 작품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호,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한국에서 내가 찾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의 혼인 것 같구나. 개인전은 언론의 주목도 받았어요. 한국 미술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심지어 일본 예술 신문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일본 출신 젊은 예술가 한국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처음으로 저는 제 작품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대만, 싱가포르에서 그룹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작품 판매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결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이야.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왕 선생님이 중국 베이징에서 온 학생들을 데리고 제 작업실을 방문하셨어요. 그들은 한국의 예술 교육과 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죠. 보거라, 미호는 일본에서 와서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야.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 미술대학에서 후배들이 한국 유학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국의 예술 환경과 문화적 매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어. 너희도 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제 성공 소식이 고향에 알려지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은 처음에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셨지만 제 작품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 새롭게 진열되었고 한국어 강좌도 개설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가정주부 모임에서 한국 드라마 감상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 3명의 이웃들만 참여했지만 몇 개월 만에 10명이 넘는 회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에서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호야, 요즘 우리 마을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 모두 내 덕분이란다. 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평생 일본 제품만 고집하셨던 아버지께서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는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제품이 역시 품질이 좋더구나. 내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고향 친구 유키가 서울에 여행을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안내한 곳마다 그녀는 연신 감탄했어요. 미호야,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일본 매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유키는 귀국 후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고 그것을 본 다른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6개월 전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신 후 일본 의사에게 한국의 치료법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한국처럼 우리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말 놀라웠단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가족과 커뮤니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그것이 결국 그분들의 시야도 넓혀드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딸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되다니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전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혼식 기념으로 제주도부터 경주,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2주간의 여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전에도 서울을 방문하셨지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푸른 바다와 화산 지형에 감탄하셨어요. 미호야,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니. 일본에도 아름다운 섬이 많지만 제주도는 정말 특별하구나. 아버지는 제주의 깨끗한 환경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어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앞에서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석굴암의 정교한 조각 기술에 감탄하셨어요. 이런 고대 기술이 일본 문화재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이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의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자갈치 시장을 즐겼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신선한 해산물에 어머니는 무척 즐거워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활기차구나. 일본 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데 저녁에는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쇼를 보며 세 명 모두 감탄했습니다. 부산의 밤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으로 강남의 첨단 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위해서였어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에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질병을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일본도 이렇게 발전해야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고,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한강변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구나.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살면서 성장하는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단순히 제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시선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통해 부모님에게도 전해졌고 그분들의 세계관을 넓혀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 감동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 전시는 제 예술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문화가 융합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일 전시장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죠. 예술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넘어 예술로 융화를 해서 세상에 내놓은 저의 작품 세계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마음속 한켠으로는 일본으로 가서 부모님과 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가야 하는 날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하고 제 마음속에 숙제가 계속되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죠. 그 일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일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신다고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우리도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구나. 부모님의 이주를 돕기 위해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착하신 날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일본의 아파트보다 훨씬 현대적이구나. 특히 스마트홈 기능에 감탄하셨습니다. 조명, 난방, 보안 시스템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것에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걱정하셨지만 이웃들이 보여준 배려와 친절함에 마음이 열리셨어요. 미호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줄 몰랐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느낄 수 있어. 어머니는 곧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하셨고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평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한국 역사 드라마를 시청하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셨어요.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줄 몰랐다. 우리 일본 사람들도 더 많이 알아야 할 텐데.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부모님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버지의 고혈압이 안정되었고 어머니의 우울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라인 댄스를 배우시는 두 분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이런 변화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든 결과예요.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경주로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국사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내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이 나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와 행복을 생각하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준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마음이라 그런지 제가 하는 일도 더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인정해 주시고 저와 공동 작업을 제안하는 곳도 많아졌죠. 최근 저는 서울국제예술 페스티벌의 공동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싶었어요. 주제는 하나 되는 아시아, 세계를 품다로 정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 되었어요. 개막식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부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청 장관은 축사에서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이 이끄는 아시아 문화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거에는 경쟁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말씀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페스티벌 기간 동안 서울은 아시아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전시, 워크숍이 도시 곳곳에서 열렸어요. 특히 디지털 한류를 주제로 한 전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인터랙티브 작품들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어요. 한국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젊은 예술가 리우밍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 예술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술과 인간성, 전통과 혁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많은 아시아 예술가들이 비슷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접근 방식이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페스티벌의 성공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유럽이 한국의 문화적 혁신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폐막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인간성. 이 모든 경계를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힘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 한강변에서 열린 대규모 드론 쇼와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따뜻함이 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힘이 되고 있구나. 수천 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메시지를 수놓는 모습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끄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특별한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부모님, 한국 친구들, 일본과 중국에서 온 동료 예술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감동과 웃음을 나누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시골 마을의 소녀가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국제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모든 것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 모든 도전 앞에서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파티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의 짧은 연설이었어요. 처음에 미호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히로는 이제 한국의 유명 예술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는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호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로의 말에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도 크게 공감했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나라에서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찾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우리는 한강변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는 행사를 가졌어요. 각자의 꿈과 소망을 써서 물에 띄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나는 한국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나라가 보여준 힘과 따뜻함을 세계에 전하는 다리가 되겠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사랑의 의미였구나. 이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한국을 선택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저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보여준 따뜻한 인간미와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밤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나누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우리 모두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공통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한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안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